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알기 쉽게 전하는 반가운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6월 넷째 주의 이슈, 뉴스쿨과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혹시 이번 주부터 1살에서 2살씩 어려진다는 얘기 듣지 않았나요? 저는 올해 생일이 지나 아쉽게도 1살만 어려졌는데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나이로 통일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나이 그리고 만나이가 모두 쓰여왔죠. 한 해에만 나이가 총 3개였던 셈입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마련된 나이 계산법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민사상에서 만나이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예외적으로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술, 담배 구매 연령, 병역 관련 연령,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상의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나이가 하나로 통일되어 편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험생들의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킬러 문항의 개수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 수능, 그리고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총 22개의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어 킬러 문항의 경우 고교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 용어의 사용이 그 이유로 꼽혔고요. 수학 영역에는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나 고차원적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킬러 문항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공교육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 공개에도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오답률 등 수치에 기반해 판단하기보다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수험생이 혼란에 빠지면 또다시 사교육에 의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유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수에 포함돼 건물 완공이 아닌 취득 시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었을 시 기존 주택을 다 팔고 새로 산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될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3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 1년 이상은 66% 등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같은 규정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빠져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 당시부터 소유주택수로 간주했던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취득자 중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취득 전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쿨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가운 뉴스쿨의 이혜진이었습니다.